문케어입니다. 이번 키워드 문케어. 건강보험 얘기죠. 이전 정부 때 뭐 굉장히 보장을 확대하고 뭐 이런 사항을 이제 문케어라고 통상 표현하는데, 자, 관련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국무회의에서 요 얘기를 꺼냈어요. 건강보험 개혁은 필수다. 문케어 대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해요. 아니 5년간 20조 원을 퍼붓어도 재정 파탄이다. 적자다 계속.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작심 비파인데 문케어 폐기하겠다는 걸 공식한 거다. 언론은 이렇게 보는 거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어떤 건지 오늘 기사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죠. 다음입니다. 건보 재정 7년이면 바닥이 난다. 지금 상태로라면 바닥이 뭐 뻔히 예고돼 있다. 문케어 계산서 그런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이거 다 반영된 것도 아니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장성을 그동안 확대했는데 이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 바람에 재정이 엉망이 된 거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지적이죠. 조금 더 보면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1조 7천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이럽니다, 지금.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듯하다. 이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런 걱정들 계속 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대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유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거죠.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역시 뭐 같은 맥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올해 진료비 100조가 넘을 듯하다. 건강보험 확대 문케어 5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 이런. 이 진료비가 급격히 늘었다. 여기 그래프 좀 볼까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비교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이 정도 70조 정도 수준이었어요.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진료비가. 근데 2019년 80조 넘어갔고요. 작년에 90조, 드디어 올해는 100조 넘어갈 걸로 보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케어 때문에 이게 자극받았다. 이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도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밑줄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진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럼 진료비가 늘어나는 건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내니까. 근데 이렇게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이미 펴서 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걸 어떻게 되는 건지. 자,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종욱 전 행정관.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문케어 폐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못하실걸요? 안 된다. 그럼요. 국회 다수당이 야당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상이다 이거죠 지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아니 왜 이게 문케어라고 문제 제기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이게 예를 들면 정략적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재정 성격을 바꾼 게 아니에요. 보장성을 더 높인 거죠. OECD 평균 기준이 보장성이 80%예요. 예. 우리는 65.3%입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보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국민 인당 평균 47만 원 정도 의료비가 경감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예.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이 설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바꾼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의 재정 설계가 이게 돼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인구 구성비가 바뀐 거죠. 예. 그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설명하셔서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고 있고 재정 설계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처럼 말씀하시게 되면 그래도 정략적이라는 거죠. 소위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합의를 통해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공격용으로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성 설계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 재정성 설계를 바꿔서 소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니 국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여할 그 필요가 부담을 있다라고 좀 하나 더하세요라고 측면 하든가. 하나 하고 예. 인구 구성비가 바뀌고 있어서 예. 의료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더 많다라고 얘기해서 예. 국민 책임과 국가 책임을 어떤 비율로 맞출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 대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매우 악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매번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매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공격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가 소위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확 바꿔놓은 게 아니잖아요. 보장성을 올렸을 뿐이고요. 예.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흑자와 적자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의료 병원 내원한 이 환자들의 수나 예. 비용이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제발 진짜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 재정 건전성들을 고려하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실 게 아니고요. 어떤 설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재정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노령 인구의 변화에 맞게 부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 좀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왜 맨날 저렇게 전 정부랑 싸우려고 하고 국민을 둘로 갈아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라든지 화물연대 예.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연금, 예. 교육 다 불편한데 얘기 안 하고 넘어왔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해결하겠다.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한 거다, 문재인 이번에는.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 건강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예. 건보 낭비와 누수를 줄여야 된다. 지금 건강보험이 고령화도 있지만은 그 지출이 너무 크잖아요. 예. 의료 병원에서는 지금 과잉 진료하고 예. 환자들은 좀 의료 병원 쇼핑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다들 불만이에요. 지금 건보 재정이 올해 진료비가 100조가 넘고 예. 문케어 사이에 5년 사이에 40%가 늘어났으니까 몇 년 안 있으면 이게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 기분 좋게 해준 게 있잖아요. MRI라든지 예. 초음파, CT 이런 거 많이 해줬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 붓듯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은 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좀 그 조치를 예. 좀 강화한다든가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자마자 부양가족들도 다 지금 뭐 짧은 건강보험 기간 안에 돼요. 또 건강보험 적용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산타크로스입니다. 외국인들 저 건강보험 해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누수를 좀 없애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해결해야지 되는 게 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거는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병원비에 예. 깔려 죽어요. 건강보험료 지금 저도 지난달에 올랐더니 이달에 또 올랐더라고요. 예. 이 퇴직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예, 회사 다니는 앵커님 같은 경우는 몰라요. 월급에서 까지니까. 예. 저희들은 뭐 사업소득 해가지고 뭐 또 예, 예. 까지고 여기 까지고 또 그래요. 아. 지역보험에서 또 까지고. 그러니까 인상하는 게 체감이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 때문에 못 살겠다는 친구들 얘기 나오면 그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좀 개혁이 돼서 부담도 좀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좀 탄탄해서 예. 연금하고 똑같아요. 국민연금도 고갈될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용기 있는 저 선택을 했다. 다만 이제 하려면은 야당도 선택을 하고 국민도 선택을 하고 예. 또 받아들여주는 국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죠. 예. 김종욱 전 행정관.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보 재정 개혁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건보 재정 규모가 100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중에 과잉 진료비 규모가 2천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핵심은 인구 구성비가 예, 고령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지 아닌 부분으로 가게 예. 되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의지를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뭐 논의들이 시작되고 그러겠죠. 자, 또 다른 정책 하나는요. 이것도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세입니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안 돼요. 예산 통과될 때요. 세법도 같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법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대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싸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당에서는 야당 놀부심보다 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골목대장이다. 뭐 이렇게 서로 법인세 인하 놓고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놀부심보는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세금 폭탄 날려놓고선 지금 뭐 소득세 조금 줄여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놀부심보다. 그리고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 뭐 하라 그러면 합니까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핵심 이제 법인세 가지고 맞서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와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여야의 목소리가 각각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OECD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업의 조세 국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60~70%의 이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 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지지 않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뭐 정부, 여야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어요.